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내일 정말 예고된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이 될까요? 11시간 앞두고 장관이 직접 주선해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한때 결렬이 됐다가 다시 앉은 건데요. 이 극적 타결 이루어질 수 있을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은 기자, 다시 마주 앉은 그곳은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 4층에서 오후 4시부터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선해서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현재 직접 참석해 있습니다. 앞서 오늘 점심쯤 정부의 조정안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시간 만에 다시 한자리에 앉은 겁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장관이 노사 중간에 앉아 양쪽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 측은 김 장관이 중재나 조정에 나선 건 아니다. 자율 교섭 지원을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후 한때 결렬이 됐었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노사협상 결렬 소식이 알려지고 총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선 겁니다. 막전 막후를 좀 알아보니 사후조정 결렬 직후에 고용노동부가 노사 양쪽에 연락해서 만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당초 장소를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만나려다 취재진 노출을 피해 경기 고용노동청으로 장소를 바꾼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곳에 모여 대화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당장 내일 파업은 최대한 막아보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부가 중지안을 냈는데 삼성전자 사측이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했을까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노사 의견이 어디서 엇갈리고 있는 건지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좀 국민들께도 좀 죄송합니다.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막판 쟁점, 바로 성과급 배분 방식입니다. 반도체 부문에는 3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특별 포상을 받으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먼저 공동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반도체 부문 내에서 적자를 낸 사업부도 5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흑자를 낸 비반도체 사업부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역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원칙이 흔들릴 경우 다른 기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입장에선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을 챙겨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해당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노 갈등도 더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은 반도체 중심 노조의 교섭 요구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 요구안은 전면 백지화하고 법원으로 달려온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 반도체 중심의 초기업 노조가 추진한 단체 교섭 요구안 확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현재의 초기업 노조는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독재 기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에는 삼성전자 직원 1000여 명이 지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또 다른 노조인 동행노조도 회사의 비반도체 부문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비반도체 부문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과급 협상이 이어질수록 비반도체 부문의 반발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같은 회사 맞냐, DX 벌인 노조는 패착 등 분열 양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이 비반도체 부문 DX와 못해 먹겠다는 글을 잘못 올린 데 대해서도 공식 사과하라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협상까지 결렬이 되면 삼성전자 노조는 바로 내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내일 오후 1시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도 가집니다. 사측은 구체적인 근무조를 짜며 파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의 총 파업에 대비해 필수 근무 인원을 파트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업무 인원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생산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배치하는 방식으로 근무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 측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오후 조합원들에게 사측이 통보한 7,087명 인원에 대해서는 파업 참여를 유보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추후 사측의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하려는 겁니다. 법원 결정을 어기고 필수 인력을 업무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하루 1억 원, 노조위원장은 1,000만 원을 사측에 내야 합니다.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해선 항고 절차를 밟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고 했고 선을 넘을 때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오늘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가결됐습니다. 다른 기업들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창사 후 첫 파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된 겁니다. 쟁점은 성과급 규모와 배분 방식.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에서 15% 정도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쇄신, 고용 안정, 성과 배분, 그리고 공동 근무 환경 요 4가지 꼭지로 그냥 얘기를 했죠.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 규모는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LG U+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20% 수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수년째 순이익의 30% 수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증가 대비해서 임금 체감도가 낮아지면서 기존의 파일을 좀 재분배하려는 요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노조의 요구가 거세지며 산업계 전반의 릴레이 파업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삼성의 노사 갈등 상황은 주요 외신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승자들끼리의 갈등으로 분석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사후 조정 결렬을 알리며 내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협상 결렬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을 가진 자와 더 가진 자 사이의 싸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AI 호황 혜택을 본 고숙련 반도체 인력과 초대형 기업의 갈등이라며 한국 내 여론이 파업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는 한국 여론조사 결과도 인용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파업이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외신들은 삼성 등 몇몇 기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미국 CNBC는 한국 증시가 향후 하락 반전에 더욱 취약해지는 집중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